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의 바닷가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시원한 만큼 여러분들의 포석도 아주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좋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35 포석에서 백이 걸치고 날일자 하는 포석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날일자를 했을 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날일자, 이선 날일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우변 벌림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칸 벌림이 있겠고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도 벌리는 기사들이 있고요. 요즘엔 또 여기를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붙이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젖히면 먼저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응수를 물어보고, 자, 여기까지는, 이 형태는 제가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밀어주고 백이 받을 때 느는 것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덜 밀면 막혀서 아프고, 한 번 더 밀면은 이 선을 긴 만큼 백이 중앙이 두터워져서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벌리면은 아주 기본적인 정석이 되겠죠. 자, 기본 틀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이쪽을 붙였을 때 흙이 젖히지 않고 그냥 늘어준다거나 하면은 백도 이제 화점까지 널찍하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 형태에서 백이 걸치고 전개를 하면은 흙도 이 세칸 벌림이 아주 저로점이 되는데요. 이 돌이 없다면은요.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흙이 벌리더라도 나중에 때를 봐서 백이 귀에서 사는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냥 두 칸을 벌리는 것도 있겠죠? 그냥 두 칸을 벌리면은 흙도 먼저 붙인다거나 하는 수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도 이제 그냥 늘어야겠고요. 늘면은 이제 다가서 가지고, 원래 백돌은 이제 1입 3전을 해야 되는데 1입 2전밖에 못했다는 것이 백의 불만이죠. 따라서 백도 이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젖혀두고요. 흙이 막을 때 두 칸을 벌려서 두는 정석이 있습니다. 물론 우상기 쪽으로는 약간은 손해를 보았지만 우변을 발빠르게 먼저 선점을 했다는 것이 백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후에는 흙이 이제 걸친다거나 또는 이쪽으로 걸친다거나 또는 이 방향으로 걸치면은 새로운 한 판의 포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종종 등장하는 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세 칸 벌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세 칸을 벌리게 되면은 흙도 당장은 아마 손을 빼고 다른 데를 큰 자리를 걸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을 세 칸을 벌린다거나 또는 이제 침투를 해서 새로운 전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일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텐데요. 이 날일자를 했을 때 흙이 그냥 3-3,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3-3을 받는 것은 백이 두 칸을 띄어서 이거는 흙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싱거운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된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가서는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강력하게 붙이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한 칸 높게 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 한 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칸으로 흙이 다가섰을 때 백이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을 뛴다든가 하면은 3-3을 지켜서요. 역시 원래 정석이 백이 이렇게 두 칸을 벌려야 하는데 흙이 먼저 이 두 칸 벌림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한 칸을 뛴다고 하더라도 흙이 날일자로 계속 추궁을 하면은 우변에 집도 만들면서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쁩니다. 따라서 백은 이제 귀를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때 여기를 붙이고 막으면 호구를 치고 백이 젖히고 반수를 치고 이을 때 축으로 모는 것까지가 정석이고요. 만약에 이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은 흙이 반수를 못 치고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이 한 점이 나중에 준동을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흙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이 축이 좋을 때는 흙도 이런 정석을 쓴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축이 좋아서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은 이제 하변에 하나를 두게 되고요. 흙은 이제 이 축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날일자를 한다거나 또는 한 점을 잡아서 두텁게 두면은 가장 보편적인 포석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출신의 루이나이 웨이 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3-3을 두고 방금 전처럼 빵따냄 당하는 모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이쪽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붙이면은 여기 젖히는 게 가능하겠고요. 백이 늘 때 호구를 치면 3-3을 둬서
아까처럼 흑에게 봉쇄당하는 방법은 피했죠. 그리고 이제 두 칸을 띈다던가 하는 정석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냥 3-3을 받는다거나 또는 두 칸을 띈다던가 해서 백에게 끊김을 허용을 하더라도, 자, 물론 한 점은 잡히지만 있고 잡으면 물론 한 점을 잡혀서 약간의 실리의 손실은 보았지만 먼저 큰 자리를 발빠르게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흑백반에 전혀 불만이 없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렇게 한 칸 다가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로 붙였을 때 여기를 치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받으면 이제 맞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렇게 붙이고 늘고 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연구된 수가 여기 붙이는 수인데요. 이 붙이는 수는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수법입니다. 원래 바둑의 행마에 이런 상대방의 돌에 갖다 붙이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적 행위라고 해서 절대 도선은 안 되는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 연구된 다음에는 이 괴상망측한 행마가 오히려 정석이 됐죠. 지금은 이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두는 수가 바로 옆구리 붙임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수는 책에는 절대 없었던 수법이죠. 아주 이상한 행마법이라고 해서 절대 도선은 안 되는 수였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곽강을 받는 수가 되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자, 붙였을 때 백이 응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로 젖히는 수가 있겠고요. 아래로 젖히는 수,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아래로 젖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로 젖혔을 때 흑의 채선은 끊는 수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둔다면 이렇게 젖히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받아만 주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죠. 이렇게 백을 이 선으로 굴복을 왕창 시켜놓고 또 살 때 큰 자리를 계속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를 붙였을 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늘거나 또는 단수를 치면은 흑이 결국은 이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겠죠. 귀의 집은 어느 정도 챙겼지만 백도 우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굉장히 두터워졌죠. 백도 불만이 전혀 없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정석이라기보다 백이 약간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것은 백이 위로 늘거나 또는 이 한 점을 제압해서, 자, 위로 느는 것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이으면은 결국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백도 이제 두 칸이나 세 칸 정도 이제 벌리겠죠? 이 정석은, 자, 이런 정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 나누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석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교환은 흑이 대합수입니다. 전형적인 대합수죠. 흑에겐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백은 튼튼해졌으니까. 이 교환은, 물론 흑이 약간 튼튼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백이 나중에 젖히면 흑이 받는다고 봤을 때, 집으로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 개씩의 압수 교환이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이기 때문에 흑이 불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젖혔을 때 흑이 붙이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거나 또는 위로 늘어서 받으면 흑이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뭐 달리 둔다면 이 정도인데요. 자, 여기 붙이는 것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 수법인데 이때 그냥 잡는 것도 물론 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백이 이렇게 그냥 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젖혔을 때 먼저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하나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고급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흑이 이렇게 늘어서 받아준다면 백이 이 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방금 전이랑 똑같아지죠? 방금 전하고 똑같아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지금 붙이면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죠. 뭐 치받는다던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텐데 이 교환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건너갈 때 집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두더라도 백이 좋아지고요. 자,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이 붙이고 흑이 느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혀서 끊는다거나 하는 것은 이걸 두고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아주 절호의 맥점이 되죠. 받을 때 이쪽을 단수 치고 잡으면 백이 대성공을 거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흑이 붙이고 나서 2단 젖히는 것도 백이 먼저 소목을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는 순간 흑이 응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변화도도 흑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쪽 붙이는 거, 젖히는 거 모두 흑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흑이
개발한 수는 여기를 끊는 수입니다. 자, 이쪽을 끊었을 때 백이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위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을 때 늘게 돼서요. 다음에 3, 3을 둬야 되는데 또 걸치고 하변을 크게 벌리게 되면은 이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백의 변화는 잡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몰고요. 이걸 늘고 밀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을 때 꽉 잇고 이제 백이 축으로 잡으면 흙도 이제 걸친다거나 해서 축머리를 쓰고 백이 해소를 할 때 양걸침을 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양걸침을 해서 여기를 둔다거나 하면 또 3, 3을 들어가서 이런 진행 또는 이걸 3, 3을 지키면 한 칸을 띄어서 두면은 충분히 둘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젖히는 것도 초창기 때 많이 두기는 했지만 흙이 끊어서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 않은 결과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축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 한 점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 치고 축으로 몰아가면은 이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애초에는 이 밑으로 젖히는 수가 종종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전부 위로 젖힙니다. 자, 위로 젖히게 되면은 우선은 늘어야 되겠고요. 이때 초창기 때 가장 많이 둔 수는 먼저 하나 밀고 이렇게 젖히고 늘고 한 칸을 띄고 호구자리 급소 늘고요. 그 다음에 늘면은 3, 3을 두고 이렇게 두 칸을 띄는 이런 기본적인 정석 진행, 그 다음에 하변을 벌리는 정도요. 여기까지 두는 기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대부분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뒀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수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연구한 수법이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이었을 때 흙이 이렇게 꼬부리는 것은 3, 3을 두게 돼서 결국은 두 칸 벌려야 되는데 역시 중앙 쪽에 발언권이 약합니다. 나중에 이 흙돌 석점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석도 역시 백이 좋습니다. 흙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고요. 흙은 꼬부리는 것이 아닌 3, 3을 하나 지켜두고요. 다음에 백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법도 있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 한 칸을 띄더라도 흙이 받으면은 자, 이렇게 밀고 끊어서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성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말하면은 이 정석은 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없어졌죠. 그래서 나온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 자, 여기를 그냥 미는 겁니다. 자, 밀었을 때 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칸을 띄는 게 있고요. 또는 느는 게 있고요. 젖히는 것은 백이 끊었을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젖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젖혔을 때 백이 받아만 주면 흙이 꽉 있고요. 이 연결이 끊김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연결을 하게 되면은 흙이 이제 또 다음에 젖혀가는 수가 워낙 좋죠. 다음에 젖히면 쭉쭉 늘어져서 흙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지 않습니다. 백은 고정관념을 깨는 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 점을 버린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젖히고 치받으면 늘고 이을 수밖에 없죠. 이때 날일자를 하면 집은 굉장히 많이 빼앗겼지만 지금 한 10서너 집 정도 났으니까. 하지만 바깥쪽이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터움의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백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잘 두질 않죠. 자, 그래서 흙도 밀었을 때는 백이 밀었을 때는 흙도 젖히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젖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한 칸 띄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도 이제 끼워야겠고요. 자, 이제 밑으로 두고 잇고 미는 게 정석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젖힌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살리기만 해주면은 흙이 밀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흙에게 아주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살리는 게 아닌 버리는 수법을 선택하는 순간 흙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받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게 돼서요. 그 다음은 역시 여기를 치받아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빵 따냄을 당하면은 여기 집 15집보다 이 위력이 훨씬 더 위력적인 형태가 돼서 백이 좋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역시 여기서 젖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받고 늘고 이을 때 젖히는 정석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 칸 띄고 끼우고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젖히는 걸 함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밀어야 되는데요. 이때 끊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쪽을 끊는 거는 흙이 잡아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 한 점을 잡고 이 두 점을 잡더라도 이 모양이 워낙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수까지 흙이 잡으면서 큰 자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흙이 좋기 때문에 백은 끊는 자리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끊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흙이 단수를 친다면 이때 또 중요한 점이 여기 늘어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흙이 잡으면 단수를 치고 두 점 따낼 때 늘게 되면 이 수상전이 이 흙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은 여기까지만 해두고 걸쳐서 둔다던가 또는 이제 호구를 쳐서 이 교환을 하고 걸쳐서 받을 때 하변을 또 큼지막하게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정석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흙이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제가 아까 늘고 이을 때 그냥 삼삼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밀고 한 칸을 띄면 끼워 이어서 정석의 마무리다.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젖히는 것을 잠시 한번 볼까요? 먼저 젖히게 되면은 백은 이제 치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거 삼삼을 두고 백이 밀 때, 백이 만약에 밀면은 이쪽을 한 칸을 띱니다. 아까 제가 이 끼워 있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 교환이 있다면 끼워 이었을 때 흙은 이곳을 잇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를 잡히면 집이 워낙 크죠. 백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기를 밀게 되면 이 백은 지금 한 집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미생마가 됐죠. 껍질밖에 안 남았죠. 흙은 확실한 실리를 챙겼고 백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더 모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아주 우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흙이 하나 젖혀둔 수는 물론 흙이 이제 노림수를 갖고 있는데요. 이 노림수를 타파하려면 여기서 삼삼을 했을 때 밀어서 두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흙도 단수를 쳐야겠고요. 백은 이제 한 점을 잡아야겠고 밀면 젖히고 흙도 젖히면 백은 이제 늘거나 젖히거나 해서 하는 변화를 구해야겠죠. 자, 흙이 먼저 젖혀두은 점에 이 선수 교환을 간과하고 백이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평상시 정석대로 이렇게 끼웠다가는 크게 당한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어서 크게 당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속임수는 하지만 약간의 그 꼼수성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젖히고 삼삼을 받았을 때는 이 점을, 한 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주제는요. 백이 걸치고 날일자를 했을 때 옆구리 갖다 붙이는 수. 이 옆구리 갖다 붙이는 수는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아주 금기시되는 행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바둑의 이론과 바둑의 패러다임, 정석의 패러다임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동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